성공 투자를 위한 깊이 있는 경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은퇴머니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2025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정부 정책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인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단기적인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분석을 한 단계 더 심화하여 이 달러 위기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숨겨진 역대급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달러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일까요? 트럼프 리스크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달러 약세의 시대에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야말로 필독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부 달러 위기 과거에도 있었나?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러가 현재의 압도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의 절대적인 지위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과거에도 달러의 위상이 크게 도전받았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1971년의 닉슨 쇼크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약속, 즉 금태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너도 나도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태환을 전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고정환율제에서 벗어나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고 달러 가치는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닉슨 쇼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시기는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강달러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이 합의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를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엔화와 마르크화는 폭등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위기 초기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 과잉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달러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약세 흐름이 나타날 때는 국제 금융시장에 매우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배우고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촉발하는 현재의 달러 위기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그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2부 트럼프 위기 트럼프 리스크의 본질은? 심층 분석.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달러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본질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도적 불확실성 증대와 정책 예측 가능성 하락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독립성 침해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연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심지어 파월 의장 교체설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왜 이것이 심각할까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한 나라 통화 신뢰의 근간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다는 신호가 포착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그 나라의 통화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달러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야말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 장벽을 높여 특정 국가들을 타겟으로 무역 전쟁을 재개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 조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달러를 통한 무역 결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각국이 달러를 통하지 않고 자국 통화나 다른 대안 통화로 결제를 늘린다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사용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와 함께 국방비 증액, 그리고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국가 부채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국가 부채는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결국 달러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의 본질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 지표 변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이 커질수록 글로벌 자본은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를 찾아 달러를 떠날 것입니다. 이제 달러 약세 시대에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지 그 승자와 패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부 달러 약세 누가 울고 누가 웃나? 승자와 패자 분석. 모든 위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달러 약세는 어떤 자산에는 위협이 되지만 다른 자산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수혜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즉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금, 구리, 은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싸졌으니 같은 양의 원자재를 사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는 논리입니다. 특히 금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자 달러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심화될수록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나이키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달러로 환산할 때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더 많은 달러가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해외 매출 증가가 환차익으로 반영되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유럽에서 유로화로 팔려 얻은 수익이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 본사로 더 큰 달러 금액으로 들어오는 시기죠. 빗달러 국가 자산인 유럽, 일본 등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유로스톡스 50 ETF나 일본 니케이 225를 추종하는 ETF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자산의 달러 약세는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로 표시된 부채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달러를 떠나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ETF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산들도 명확합니다. 달러 표시 고정 수익 자산은 달러 예금, 미국 국채, 달러 기반의 보험 상품 등 달러로 수익이 고정되어 있거나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자산들은 달러 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원화 기준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을 예를 들면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달러 부채 비중이 높은 해외 기업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지만 만약 달러 약세가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면 오히려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여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약세는 특정 자산에는 날개를 달아주고 다른 자산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달러 탈출이 아닌 달러 재편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부 한국 투자자, 달러 탈출이 아닌 달러 재편 전략, 구체적 실전 가이드. 달러 약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편하고 더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달러 탈출이 아닌 달러 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투자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달러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환율은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환율 사례로 원달러 환율 1,300원에서 1,400원대일 때는 미국 달러 자체를 매수하여 환차익 기회를 노리십시오. 이때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환율 우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전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보통 90% 이상의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환율 사례로 원달러 환율 1,200원 이하일 때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주식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통화별, 자산별 분산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견고함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 분산 사례로 미국 외의 유럽 주식, 뱅가드 유럽 ETF, 일본 주식 일본 ETF 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 주식 뱅가드 이머징 마켓 ETF 등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세요. 자산 분산 사례로 주식 외에도 원자재, 인베스코 DB 상품, 인덱스 추종 ETF나 금 ETF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및 달러 약세 수의 자산을 일정 비중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이 높다면 채권 즉 미국 단기채 ETF인 SHY 또는 미국 장기채 ETF인 TLT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 분산 사례로 직접 외화를 보유하거나 유로화, 엔화 등 비달러 통화로 투자되는 상품에 투자하여 특정 통화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 수혜 기업에 집중하고 배당주 전략을 제고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달러 약세 시 환차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나이키, 스타벅스 등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 발표 시 해외 매출 비중과 환율 영향에 대한 코멘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통적으로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로 받는 배당금이 원화로 환산될 때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 성장률이 꾸준히 높아서 달러 약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위주로 선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은 배당을 원화로 지급하는 국내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수익 실현 시 환차익까지 고려한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도 시점은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수익률은 좋지만 환율 때문에 원화 기준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급하게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꾸기보다는 환율 흐름을 주시하며 다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었을 때 매도하거나 혹은 달러 자산 자체로 보유하며 다른 달러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팔아서 생긴 달러를 당장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예금에 넣어두거나 달러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움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항상 시장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브 한국 경제와 달러 위기 국내 영향 심화.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 변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해외 수입품의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여 다시 원화가 약세로 급변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환율 예측을 어렵게 하고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입니다. 원화 강세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달러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1,300원일 때 100달러에 팔던 제품이 1,2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100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는 더 적은 돈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IT,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 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 하락은 이론적으로 외환 보유고의 평가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단순히 달러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화와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제 공조를 통해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지만 달러 가치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넷째, 국내 물가 및 금리 정책에 대한 영향입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국내 수입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위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한국 경제와 투자자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국내외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이 달러의 미래와 글로벌 금융 질서를 어떻게 대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달러 투자 공식인 단순히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라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화의 변화를 읽는 해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용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평소 달러 투자,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하여 달러 위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